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화요일 교차로 유튜브 뉴스 첫 소식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가 큰 변화를 맞이할 전망입니다. 점유부동산 중개인협회는 매수인 중개 수수료를 부당하게 높게 유지하는 관행에 대해서 소비자체 소송에 합의해서 4억 1,800만 달러의 합의금 지급에 동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서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주택 매도자가 매물을 등록할 때 매수인 측 중개 수수료를 사전에 공개하는 기존 관행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택 매수인은 자신이 선택한 중개사와 직접 수수료율에 관해서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며, 이는 저렴한 수수료를 제한하는 중개업체를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시장 내에서의 경쟁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방법원이 합의안을 승인하면 새로운 거래 체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변화는 부동산 업계의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는 중대한 변화의 시작으로 주택 구매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카고의 겨울이 끝나가는 3월 넷째 주가 쌀쌀한 날씨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MBC5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 시카고에는 봄의 시작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눈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요일 오후에는 따뜻한 봄 날씨가 잠시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주는 추운 기온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5는 봄의 첫 문턱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하며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새벽 사이에 다시 눈이 내려서 금요일 아침 출근길에 눈이 조금 쌓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말에는 토요일이 비교적 건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요일엔 비나 눈이 다시 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 시카고 날씨는 봄의 시작과 함께 겨울 날씨의 영향을 받으면서 눈과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목요일 나일즈에 위치한 BBQ 가든에서는 대한민국 평안남도 지사의 시카고 방문을 기념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북 도민의 주최로 진행된 이번 환영회와 2024년 고국 방문 초청 설명회에는 100여 명의 이북 도민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국민 의례로 시작해서 다양한 인사의 환영사, 축사, 건배사로 이어졌고 평안남도지사 조명철 도지사 인사말이 행사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조 도지사는 북한 출신의 엘리트로 탈북 후에 대한민국에서 교수와 국회의원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남북한 간의 경제 격차와 통일에 대한 현실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에 진행될 제28차 고국 방문 초청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현충원 참배, 청와대 관람, 도지사 환영 만찬 등 다양한 문화와 경제 안보 현장을 방문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남북한 교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평안남도 지사의 방문을 통해서 시카고 한인 사회 내에서도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저지주 출신 한인 2세이자 현직 3선 연방하원의원 앤디 킴이 지난 3월 15일 시카고에서 아시안 커뮤니티 리더들과 만났습니다. 이 모임은 일리노이주 연방 상원의원 태미 덕 워스의 초청으로 앤디 킴 의원의 연방 상원 도전을 지지하고 후원을 요청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앤디 킴 의원은 밥 베넨테이즈 상원 외교위원장의 뇌물수수 혐의 조사 후에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 경선 출마를 가장 먼저 선언했습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데미 머피를 크게 앞서고 있으며 6월 4일에 열릴 민주당 경선에서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경험을 가진 앤디 킴 의원은 시카고 대학과 옥스퍼드 대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다져진 저명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는 이번 방문을 통해서 재정적인 후원과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동시에 한인 및 아시안 이민 커뮤니티와의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날 만남에서 그의 정치 활동과 성공이 한인 이민 역사와 아시안 커뮤니티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된 바 있습니다. 앤디 킴 의원은 연방 상원에 당선되면 한인 커뮤니티는 물론 미국 내 아시안 이민자들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인과학기술자협회는 오는 4월 6일 제24회 전국 수학 및 물리 경시대회를 개최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전면 현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차세대 과학기술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연례 행사입니다. 대회는 4학년부터 1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 경시대회와 고등학생 대상의 물리 경시대회로 나누며 하나그룹과 제외 동포청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한화수학 올림피아드 참여 기회와 한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등록은 이달 31일까지 재미 한인과학기술자협회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대회 문제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배포됩니다. 학년별 전국 상위 3위 선정자들은 전국 경시대회상을, 각 지부별 시상식에서는 지부상이 수여됩니다. 최종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대학교 및 대학원 학업에 도움이 되는 한화장학금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미래의 과학기술 인재가 발굴되고 양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카고시가 이민자의 보호소 체류 기간에 대한 60일 제한을 앞두고 있었지만 예정됐던 퇴거 중 실제로 발생한 건은 3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브랜든 잔슨 시장의 발표에 따라 진행됐으며 뉴욕시 역시 유사한 제한을 계획 중입니다. 그러나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족, 홍역 발생으로 격리 중인 이민자, 임신 또는 질병이 있는 이민자는 예외로 인정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다수 이민자가 체류 연장을 받았고 퇴거된 3명은 다시 쉼터 재신청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잔슨 시장은 시의 제한된 자원을 언급하며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강제 퇴거 조치에 대한 일부 시 공무원들의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앤드류 마스케지 시의원은 이번 조치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민자들의 취업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연방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바스케지 시의원은 이민자들을 포용하여 그들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이민자들의 취업 허가 처리 지연 문제를 포함해서 시와 연방정부 간의 협력과 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교차로 유튜브 뉴스 이어집니다. 시카고의 상징적인 공간인 밀레니엄 파크가 개장 20주년을 맞이해서 오는 7월 4일간의 대규모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기념 행사는 음악 공연, 댄스, 가족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며 시카고 출신의 유명 래퍼 커먼을 포함한 여러 헤드라이너가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2004년 개장 이후에 밀레니엄 파크는 시카고뿐만 아니라 중서부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명소 중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공원의 예술적, 건축적, 문화적 가치를 기념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사는 대부분 무료로 진행되지만 일부 공연은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7월 18일엔 콜롬비아의 프루코 이수스 테소스가 이끄는 라틴 음악 페스티벌이 열리고 7월 19일에는 그랜드팝 오케스트라 영화 음악을 연주합니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7월 21일에는 시카고 하우스 음악을 기념하는 행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밀레니엄 파크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 시민들은 물론 방문객들에게도 다채로운 문화의 향연을 선사할 이번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축제 준비위원회 측은 당부했습니다. 직물 및 공예품 분야의 대표적인 소매업체 조앤이 소비자들의 지출 감소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18일 월요일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오하이오주 허드슨의 본사를 둔 이 행사는 800개 이상의 매장과 웹사이트가 파산 절차 중에도 정상 운영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조앤은 신규 자금 조달을 통해서 약 1억 3,200만 달러를 확보하고 대차 대조표상의 부채를 약 5억 500만 달러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금 조달은 회사의 자본 구조 요구를 충족하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43년에 설립된 조앤은 2011년 레오나르드 그린 앤 파트너에 의해서 약 16억 달러 인수되었으며 10년 후에 기업 공개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파산 보호 신청은 소비자들의 재량 지출 감소와 경제적 어려움이 겹친 결과로 조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의 머커리 대학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단뱀 고기가 미래의 식량 자원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태국과 베트남의 비단뱀 농장에서 1년간 비단뱀의 성장률과 속도를 분석해서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다니엘 나투시 박사는 비단뱀이 기존 가축보다 효율적이며 부화 후에 1년 내 도축 체중에 도달할 만큼 성장 속도가 빠르고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영양분을 살과 신체 조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단뱀 사육은 온실가스와 배설물 배출량이 적어서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비단뱀은 식물성 단백질을 최대 10%까지 소화할 수 있으며 중량의 82%가 고단백 고기, 고품질 가죽, 약용 기름, 쓸개즙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에서 이미 활발하게 소비되고 있는 뱀고기는 그 활용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뱀고기를 미래 식량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식량 자원으로서의 개발을 위한 중요한 단계를 알립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최근 발생한 보잉 제트기와 관련된 여러 안전사고 이후에 승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스콧 커비 유나이티드 CEO는 안전이 회사의 핵심 가치라며 모든 사건에 주목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보잉 737-800 항공기 사고를 포함해서 유나이티드는 보잉 제트기와 관련된 4건의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이 사건들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보잉 항공기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유나이티드는 각 사건의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고 모든 직원의 안전 교육 및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종사 교육을 강화하고 신규 정비사 교육 프로그램을 재정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엘라스카 항공과 라탐 항공에서 발생한 보잉 항공기 사고 역시 항공업계 전반의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나이티드는 보잉의 품질 문제와 연방항공청의 생산 지연으로 인해서 새 비행기 공급에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커비 CEO는 이러한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에어버스로부터 추가 제트기 구매 가능성을 검토 중임을 밝혔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보잉 제트기와 관련된 사고에 대응해 위해서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고객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유나이티드 항공과 보잉 제트기의 안전성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상 오늘 보내드린 교차로 유튜브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